어느 가을 저녁 70살 박정의 어르신이 제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따님은 곁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큰 병원 심장내과 3곳을 돌며 수술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박정의 어르신의 심장은 멀쩡했습니다. 그 가슴을 뛰게 한 진짜 범인은 심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으면 가장 흔한 병이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60 이상 2분 중 1분은 이미 당뇨이거나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넘기다 때를 놓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자마자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뛰거나 점심 식사 후 손끝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 낮잠에 빠지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 심장이 약해졌나 보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은 심장이 약해진 신호가 아니라 혈당이 위태롭게 무너진다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76,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로 38년째 어르신들 곁을 지켜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두근거림의 원인을 알게 되고 집에서 단 5분 만에 위험을 확인하셔서 큰 병을 비켜가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의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신 것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슴부터 부여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녁만 먹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님이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큰 병원 3곳을 돌았는데 심장은 다 깨끗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밥상만 받으면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리세요. 요즘은 무서워서 저녁을 반 공기도 못 드세요. 심전도도 심장 초음파도 하루 종일 맥박을 기록하는 검사까지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멀쩡하다는데 가슴은 계속 뛰니 이제는 밥상 앞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딱 부러지게 아프다고 하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 두근거림이 배가 부를 때 오던가요? 아니면 출출할 때 오던가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밥 먹고 한 30분쯤 지나면 그때가 제일 심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번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범인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도 이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그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함께 나지는 않으십니까? 밥을 굶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배불리 먹은 뒤에 더 불안하고 어지럽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38년 동안 수많은 밥상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은 뒤의 두근거림은 심장이 아니라 출렁이는 혈당이 보내는 비명일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잠시 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큰 병원을 3곳이나 돌았는데 아무도 혈당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당은 거의 언제나 공복 혈당 한 가지만 잽니다. 아침에 굶고 와서 팔에서 피를 뽑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박정의 어르신도 그 공복 혈당은 늘 90 몇으로 정상이었습니다. 100 미만이면 정상이라 하니 의사도 어르신도 당뇨는 아니다라고 안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혈당이 진짜 출렁이는 시간은 굶은 새벽이 아니라 밥을 먹은 직후입니다. 밥을 먹고 한두 시간 뒤 혈당이 얼마나 솟구쳤다가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지를 재보지 않으면 초기의 위험은 그대로 숨어버립니다. 그 검사를 식후 혈당 검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검사를 먼저 권하는 곳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2시간씩 붙잡아 두고 다시 피를 뽑아야 하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슴이 뛴다고 오신 분께는 우선 심장부터 봅니다. 심전도를 찍고 초음파를 보고 다 정상이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정작 범인인 혈당은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채 어르신은 새 병원을 헛걸음하신 것입니다. 몇 해 전 65 김복순 어르신도 꼭 그러셨습니다. 가슴이 뛴다며 심장약을 1년 넘게 드셨는데 정작 그 사이 식후 혈당은 300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 식후 혈당을 재드린 날 어르신은 이 숫자를 왜 아무도 안 봐줬을까 하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이유로 심장만 들여다보다 정작 당뇨가 깊어진 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한마디에 심장부터 떠올리는 그 익숙함이 정작 더 무서운 병을 조용히 키운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면 왜 밥을 먹으면 가슴이 뛰는 것일까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처럼 빨리 소화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가파른 언덕을 단숨에 오르듯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그러면 몸은 깜짝 놀라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솟구쳤던 혈당이 이번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듯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솟았다가 도리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급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터뜨립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것이지만 동시에 심장을 쿵쿵 뛰게 하고 손을 떨게 하고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박정혜 어르신이 밥 먹고 30분 뒤에 가장 심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뛴 것은 심장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곤두박질 친 혈당을 붙잡으려는 몸의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끝이 떨린다면 그것은 약해진 심장이 아니라 혈당이 곤두박질 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식사 뒤의 졸음입니다. 밥만 먹으면 눈이 천근같이 무거워 그대로 쓰러져 주무신다면 이는 혈당이 크게 출렁였다는 흔적입니다. 68 이만수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점심만 드시면 10분도 안 돼 식탁에 엎드려 코를 고셨고 가족은 그저 나이 들어 기운이 없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어르신의 식후 혈당을 재보니 200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쏟아지는 졸음은 게으름이 아니라 출렁이는 혈당이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식사 뒤의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고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십니까? 이만수 어르신은 어느 날 점심을 드신 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놀란 가족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는데 그곳에서 잰 혈당은 50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솟구쳤던 혈당이 너무 깊이 떨어진 반응성 저혈당의 전형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을 가볍게 넘기다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단 것이나 밥을 많이 드신 날일수록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잔칫집에서 떡과 과일, 단 음료를 실컷 드신 날 저녁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뛴다면 범인은 분명 혈당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고기 위주로 적게 드신 날은 잠잠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증상이 오르내린다면 심장이 아니라 혈당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늘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박정혜 어르신처럼 굶고 잰 혈당은 95로 멀쩡한데 식후에만 위험하게 출렁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복 혈당만 믿고 나는 당뇨가 아니다라고 안심하는 사이 혈당을 다스리는 힘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내당능 장애, 즉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무너지기 시작한 단계라고 부릅니다. 당뇨로 가는 바로 전 단계이며
바로 지금이 약 없이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두근거림이 지나간 뒤 금세 허기가 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배불리 먹었는데 한두 시간 만에 또 허기가 지고 단 것이 당긴다면 혈당이 출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솟았다 떨어진 혈당이 다시 단 것을 부르고 그 단 것이 또 혈당을 출렁이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출렁임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돈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는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상이라도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솟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흔히들 따뜻한 밥부터 한술 크게 뜨고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혈당을 가장 높이 솟구치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물과 김치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신 뒤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채소가 먼저 들어가면 밥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솟는 높이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둘째는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과 흰국수, 흰빵은 혈당을 가장 빨리 솟구치게 합니다. 흰쌀에 보리나 현미 같은 잡곡을 섞고 양을 평소의 3분의 1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출렁임이 작아집니다. 처음부터 거친 잡곡밥이 부담스러우시면 흰쌀의 잡곡을 조금씩 늘려가셔도 됩니다. 셋째는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10분 만에 후딱 비우는 밥과 20분 넘게 꼭꼭 씹어 드시는 밥은 혈당이 솟는 속도부터 다릅니다. 한 숟갈 뜨고 수저를 잠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그대로 눕거나 소파에 앉지 마시고 단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솟구친 혈당이 다리 근육으로 흘러들어가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출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멀리 나가실 것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거니시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리만 움직이면 되니까요. 이 10분이 약 한 알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이 뛴다고 해서 심장 검사만 되풀이하다 혈당을 놓치지 마십시오. 박정희 어르신이 꼭 그러셨습니다. 가슴이 뛸 때마다 큰 병원을 찾아 심전도를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은 깨끗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셨고 그 말에 잠시 안심했다가 며칠 뒤 또 가슴이 뛰면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사비로 쓴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깨끗하다는데 왜 자꾸 뛸까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신호 앞에서 심장만 들여다보고 혈당을 한 번도 재보지 않는다면 진짜 범인은 영영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혈당은 소리 없이 깊어집니다. 그러니 심장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바로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을 재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헛걸음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 정도 단 것쯤이야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두근거림이 올 때마다 사탕이나 초콜릿을 한 움큼 입에 털어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은 가라앉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단 것이 혈당을 다시 솟구치게 하고 몸은 또 인슐린을 쏟아부어 두어 시간 뒤 혈당은 더 깊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또 단 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만수 어르신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릴 때마다 사탕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럴수록 증상은 더 잦아졌고 끝내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두근거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움큼의 사탕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천천히 걷는 10분입니다. 잠깐의 단맛이 더 큰 출렁임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가방이나 주머니에 사탕을 늘 가지고 다니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혈당을 의심해야 할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두근거림이 혈당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이 두근거리신가요? 그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함께 나신가요? 밥만 드시면 견디기 힘들 만큼 졸음이 쏟아지신가요? 단 것을 많이 드신 날일수록 증상이 심하신가요? 아침 공복 혈당은 정상이라고 들으셨나요? 그리고 두근거림이 지나가면 금세 또 허기가 지시나요? 이 가운데 셋 이상이 그렇다 하셨다면 이제 심장이 아니라 혈당을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식후 혈당을 직접 재보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2, 3만 원이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2시간이 지난 바로 그 순간에 손끝을 살짝 찔러 혈당을 재보십시오. 식사 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140에서 200 사이면 혈당 조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200을 넘으면 당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재지 마시고 며칠에 걸쳐 아침과 저녁 식사 뒤를 각각 재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심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밥 먹고 30분 뒤에 가슴이 뛰니 식후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재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의사도 곧장 혈당을 들여다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석 달 동안의 혈당 평균을 보여주는 검사로 이 숫자가 6.5를 넘으면 당뇨로 봅니다. 피 한 번 뽑는 것으로 지난 석 달의 혈당이 한눈에 드러나니 식후 혈당과 함께 꼭 받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멀리 큰 병원까지 가실 것도 없이 동네 의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검사 한 번이 1년의 헛걸음을 막아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혜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르신의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았더니 무려 240까지 솟아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만 정상이었을 뿐 식후에는 위험한 높이까지 출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을 그렇게 뛰게 한 진짜 범인은 끝내 심장이 아니라 혈당이었습니다. 1년 동안 세 병원을 돌며 찾지 못한 답이 손끝에 피 한 방울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 채소부터 드시고 밥을 맨 나중에 드실 것, 흰쌀밥에 잡곡을 섞고 양을 조금 줄이실 것, 그리고 저녁을 드신 뒤에는 따님과 함께 동네를 10분만 걸으실 것.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약도 주사도 큰돈도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저녁상 뒤에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은땀과 손떨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어르신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대로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밥상 앞에 편안히 앉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 공기도 겁내시던 분이 이제는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드십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녁 먹고 딸이랑 손잡고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심장 망가진 줄로만 알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는데 그 말씀에 저도 그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약해진 심장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혈당이었고 그 혈당은 약 복용 안 하고 밥상과 산책만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따님은 돌아가시는 길에 진작 식사 후 혈당 한 번만 재봤어도 그 1년이 안 아까웠을 텐데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은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면 그것은 약해진 심장이 아니라 곤두박질 친 혈당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은 굶은 새벽이 아니라 밥을 먹은 직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심장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셔야 합니다. 그 숫자가 140을 넘는다면 오늘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던 박정혜 어르신이 이제는 딸의 손을 잡고 웃으며 저녁 산책을 나서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약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채소부터 드시고 식후에 10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녁을 드신 뒤 소파에 눕지 마시고 단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 10분이 솟구친 혈당을 가라앉히고 두근거림의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저녁마다 이어가십시오. 그 작은 10분이 쌓이면 어느새 밥상 앞이 다시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백세 웰빙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밥만 먹으면 가슴이 뛴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